주간 증시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 강력한 이 주주 환원 정책 발표가 났고요. 이 트럼프발 우려는 이제 일부 좀 정점을 통과했는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전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좀 그래도 애써 다행이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6% 상승하면서 코스피 이끌고 있고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HLB 그룹주가 확 당겨주는 듯한 느낌을 보이고 있는데 어찌됐건 2,400선이 이탈된 흐름도 있기 때문에 불안 심리는 아직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내부 동력이 굉장히 약했던 상황이죠.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은 경기 부양 정책보다는 트럼프발 경기 정책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은 뭐 통화 정책도 경기 부양 정책도 뭐 쏟아지는 상황이었고 유럽도 금리 인하를 가속화하는 상황이었는데 한국은 어떤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약했던 상황에서 3분기 실적 시즌이 굉장히 시장의 불안감들을 좀 자극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취약해진 상황에서 대외 불확실성, 중국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실망감, 여기에 트럼프 정책 변화에 대한 걱정들, 우려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유입되면서 심리 그리고 수급 간의 약순환의 고리가 형성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걸로 인해서 코스피는 8월 5일 저희가 뭐 엄청난 쇼크라고 말했던 8월 5일 장중 저점의 밸류에이션 수준까지 내려와 있고 그리고 2018년 중순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트럼프 대중국 무역 분쟁이 격화되는 시점이었고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이 굉장히 안 좋았고 미국도 일시적인 역성장을 하던 구간에서 이 밸류에이션 레벨까지 내려왔다는 점들은 이런 불확실성 그리고 불안 심리가 충분히 선반영된 지수대까지 내려왔던 것이 아닌가. 따라서 그 이후 지난 주말 오늘까지 그동안 급락을 했던 업종들 중심으로 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이 일단은 뭐 바닥을 통과하는 것들이 아닌가, 바닥은 통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들을 조금 더 높여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의 시장 주도력이 많이 약화된 상황이라서 이렇다 할 만한 동력이 좀 부재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오늘 그러니까 이틀 연속이죠. 한 13% 합쳐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보니까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한 47만 주 정도 매수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3만여 주 외국인에 좀 매수에 들어와주고 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10조 자사주 매수라는 강력한 카드가 시장의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을지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님께서? 뭐 아무것도 안 했던 상황, 대책이나 이런 정책들이 아예 부재했던 상황에서 벗어났다는 측면은 굉장히 변화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삼성전자는 고점 대비 45% 빠졌거든요. 이 하락폭이라고 한다는 점은 금융위기 2008년 이후 제일 많이 빠진 겁니다. 반도체 사업 분야가 적자로 가고 굉장히 업황이 안 좋았을 때보다도 낙폭이 컸던 상황이고 선행 PBR은 0.84배로 2016년 1월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싼 구간에 내려와 있다 보니까 작은 변화에도 시장은 좀 저평가 국면, 딥밸류 구간에서 벗어나려는 흐름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이제 이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은 본업이 중요하겠죠. 업황이나 실적이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걱정하는 수준보다는 괜찮다라는 시그널들이 확인돼야지 아마 본격적인 상승 추세, 지금보다 더 높은 레벨의 주가 흐름들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자사주 매입 발표는 딥밸류 구간에서 정상화되는 과정은 충분히 야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추세적인 상승을 이끌기 위해서는 실적, 업황 이런 변수에 대한 컨빅션이 조금 더 강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분기점 이번 주에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 21일에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사실 미국 쪽에서 이 반도체 이제 기술주에 대한 그런 우려, 트럼프 2.0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업황에 대한 어두운 부분이 있었고 사실 그게 우리 시장에서도 낙수 효과로 안 좋은 낙수 효과를 좀 미쳤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우리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줬으면 좋겠거든요. 물 들어올 때 노정이라고 그게 가능하리라고 보시는지요? 뭐 일단은 AI 반도체 관련돼서는 성장성을 재확인하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될 텐데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이번 실적이 좋다 나쁘다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다음 실적이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 엔비디아는 실적 서프라이즈 폭을 좀 줄여왔어요.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잘했지만 큰 서프라이즈는 아니다. 라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실적 시즌에 들어왔었는데 이번에는 실적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컨센서스 대비 한 5에서 10% 이상 예상보다 잘 나오는 경우가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실적에서 예상했던 가이던스,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낙수 효과가 되려면은 공급 다변화
그러니까 지금 수요 초과 국면이라서 공급을 다변화하겠다라는 그런 코멘트가 있을지, 이 와중에 한국 기업들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이게 또 다른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시즌 때마다 시작을 좀 불안정하게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는 그동안 부진했던 데 따라서 다시금 턴어라운드하는, 좀 고점을 높여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실적 결과, 가이던스, 그리고 공급 다변화에 대한 코멘트, 이 세 가지를 포인트로 놓고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과연 실적과 가이던스에서 그 우려감을 좀 불식시킬 만한 희소식이 나올 수 있을지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뭐 장기 소외주라고 할 수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네. 바로 2차 전지. 네. 근데 오늘은 이제 개장하는 흐름을 봤는데 그래도 대형주 위주로는 좀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2.0 시대 되면 세액 공제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 이게 좀 짙게 깔려 있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좀 풀려질까요? 뭐 일단은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파월 연준 의장이 11월 FOMC 때도 네. 뭐 여러 기자들이 트럼프가 재취임하는데 2기가 돌아오는데 어떻게 정책 변화가 있냐라고 여러 질문을 했을 때 결론적으로 말해줬던 부분은 이 말입니다. 정책 변경의 시기와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얘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죠. 누가 된다, 어느 뭐 내무부 장관 누가 된다, 국방부 장관 누가 된다. 그런 상황에서 IRA 법안 폐기를 좀 계획하고 있다라는 발언만으로 시장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 주말에요. 그런데 이 흐름들, 폐기된다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한다면은 그 정도의 급락, 또 추가 급락은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레벨에서 언제 될지, 언제 폐기될지, 내년에 될까요? 25년에 될까요? 26년에 될까요?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당장 폐기됐다라고 한다면 충격이 더 강해지고 더 급락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점, 거꾸로 말씀드리면 언제 될지, 어떻게 될지, 어떤 흐름으로 될지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다는 측면에서는 지난 주말 흐름들은 좀 단기 충격이었고, 향후 흐름들은 내년 실적 전망, 그리고 내년 업황 전망, 특히 전기차 수요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과 그리고 유럽이 어느 정도 경기 회복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가 아마 내년 증시, 특히 내년 2차 전지 흐름들을 결정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이런 불안 심리가 워낙 시장을 지배하다 보니까 급락이 나타나긴 했는데, 여기서 추가 급락보다는 좀 정상화되는 그림, 그 다음에는 내년 실적이 얼만큼 하향 조정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폐기된다고 하더라도 언제 될지 모르고, 지금은 이런 흐름들, 그러니까 펀더멘털 흐름들을 좀 따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막연한 이제 불안감,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추가적인 급락세를 나타내게 하는 원인이 아니었나, 이런 네. 생각도 한편에서는 보게 합니다. 네, 구체적인 데이터 확인이 더 필요한 때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내년에 실적 전망이든지 그런 가이던스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뭐 미국과 유럽과 중국 쪽 네. 경기 회복의 신호탄들 잘 확인해 보시면 그 실마리가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자, 트럼프 2.0 시대 우리가 대응하는 전략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오전 방송에서 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물가 상승, 채권 금리 상승 압력, 이건 어찌됐건 좀 가져가야 되는 흐름일 수도 있거든요. 네. 예,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예. 트럼프 정책대로 보면은 여기저기 충돌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어떤 부분들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 저금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책들을 본다면은 관세 인상이나 그런 것들은 또 물가를 높이는 부분이고요. 뭐 아직은 잘 모르겠죠. 그렇지만 트럼프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된다라고 한다면 금융시장 전망이 필요 없습니다. 트럼프는 타노스죠. 원하는 대로 되는 그림. 1기 때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펀더멘털을 따라갔습니다. 걱정을 했던 부분들, 달러 강세, 올드 이코노미 상승은 트럼프 당선 이후 11월, 12월 정도까지 조금 더 이어지긴 했지만 12월 초부터는 달러는 약세로 갔고요. 그리고 올드 이코노미, 소재 산업재 에너지는 약세로 보였고 오히려 IT가 강세를 보였거든요. 이런 흐름들은 2018년 1월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1월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변곡점이 만들어진 것은 트럼프 정책이 아니라 채권금리가 급등한 데 따른 그림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트럼프 2기에 따른 불확실성은 굉장히 크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 1월 20일 날 취임하는데 이후 언제 내각이 구성되냐? 한 90일 정도 걸립니다. 그럼 상반기가 지나가겠죠. 하반기 돼서도 정책에 대한 구체성들이 조금씩 나타나게 될 경우 거기에서부터 좀 불안감들이 좀 커질 수 있지, 지금부터 걱정을 한다? 지금 언급됐던 인사들, 그리고 내각 인사들을 보면은 뭐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말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인사들도 많거든요. 일단은 심리적인 불안감들은 충분히 선반영이 있다고 본다면 지금부터는 오히려 정치적 변수, 트럼프 변수보다는 펀더멘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지금까지 어떤 그림을 그려왔는지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1분기 그리고 상반기 추세를 결정짓는 변수는 통화정책, 그리고 매크로 변수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트럼프 정책이 구체성이 높아지면서 현실화되면서 불안감들을 자극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들을 지금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 약간 개념이 어렵긴 하지만 이 통화 정책이나 펀더멘털 이 계산을 좀 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의 입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맞습니다. 최근 발언하는 거 보니까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속도 조절을 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혹시 미국 경제가 좀 탄탄해서 이렇게 좀 입장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부장님의 생각을요. 예. 연준이 말한 두 가지 측면은 경기가 아닙니다. 예.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죠. 두 가지 중요한 네, 두 가지 중요하죠. 예. 그래서 생각을 해본다면 금리 인상할 때 경기가 나빠서 금리 인상했냐? 네. 경기가 너무 좋아서 금리 인상했냐? 아닙니다. 물가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져도 금리 인상을 한 맞습니다. 거죠. 예. 지금은 고용은 지난달 흐름들이 조금 계절성이긴 했지만 기진했고, 그리고 최근 나오는 물가들이 좀 예상보다 높게 나왔거든요. PC 물가도 CPI도 PPI도 예상보다 높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경계감들이 파월 연준 의장뿐만 아니라 전 위원들 사이에서 물가에 대한 경계감 플러스 속도 조절에 대한 논란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현실화될 거냐? 그건 또 봐야 되겠죠. 데이터 디펜던트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본다면은 주거비 둔화는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지금 물가가 반등한 데에는 유가가 마이너스 폭을 줄이거나 조만간 플러스 반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들어오는 부분들. 그런데 이 흐름들은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다시금 제로나 마이너스로 반전이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은 물가가 다시 안정세로 보여주게 된다면 저희는 금리 인하 사이클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경기 둔화 플러스 고용이 좀 더 불안정해진다면 연준의 통화정책 금리 인하는 연준이 언급했던 대로 내년 4번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트럼프 불확실성 플러스 연준의 속도 조절에 대한 코멘트 이로 인해서 내년 금리 인하가 2번밖에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다시금 정상화되는 연준이 제시했던 내년 금리 인하 4번에 대한 부분들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는 최근 좀 시장을 또 불안하게 만들었던 또 다른 변수인 달러 강세, 채권금리 레벨업이 다시금 하향 안정세를 보여주면서 글로벌 증시, 글로벌 금융시장에 또 다른 안정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연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물가와 고용 굉장히 두 축을 신경 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 이런 부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피로감 이런 걸 빨리 떨쳐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은 할 것 같고 또 시장이 원하는 인기 정책은 금리 인하 정책이기 때문에 트럼프 2.0 시대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곧 잊으면 좀 맞물린다면 금리 인하 시대 그건 이제 대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자, 코스피 반등을 주도할 업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오늘 보시는 것처럼 낙폭과대주겠죠. 반도체, 2차전지가 대표적인 낙폭과대주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내년 25년 이익 모멘텀과 이익 개선 기여도까지 감안해서 본다면 기계, 조선, 인터넷, 제약, 바이오 업종까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기 급락 이후 반등 과정에서는 낙폭과대주가 움직일 거고요. 내년까지 시장을 열어놨을 때는 여전히 이익 모멘텀이 강한 업종들이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6개 업종을 한번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2차 전지 이게 좀 튀어주면 뭐 제약 바이오까지 더해지면 그땐 이제 시원한 흐름을 가지는데 그게 좀 이번 주 내내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그러면 코스피 전략, 시장 전략을 좀 세워드려야 될 텐데요. 여러 가지 그 힌트는 좀 주셨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번 주를 대응해야 될까요? 매년 반복됐던 것 같습니다. 연말 연초에는 시장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었고요. 작년에도 10월 31일 2,300을 깨는 그림이 나왔다가 그를 저점으로 다이렉트로 올라서 두 달 동안 17% 급등 2,67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도 그 전에도 비슷한 그림이었죠. 10월 좀 불안정한 흐름이었다가 급반등한 이후 1월 달에 바닥 잡고 상승 추세를 줬던 그림들이 나오거든요. 전반적으로 연초에는 불안감들을 자극하다가 그 다음에 상반기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25년에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버리는 구간이 아니라 버티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또
반도체가 급반등하고 뭐 2천이 급반등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흔들릴 때마다 비중을 계속적으로 매집하는 바텀 피칭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최악의 상황을 통과하는 것이지 더 나빠질 가능성은 좀 더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더 나빠질 것에 대한 걱정들은 이미 충분히 주가나 지수에 선반영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등락이 있을 때 좀 더 참고 또는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뭐니 해도 뭐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라는 저가 매수 반발 심리도 있을 거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점에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가 또 장중 고점 그 맨 처음에 이제 초반에 시작할 때 57,100원 선 있었는데 조금 넘어가려고 하는 시도 보이고 있네요. 양봉의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불안 심리 완화만으로도 시장이 좀 화색을 띨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보시면서 오늘 이경민 부장님의 그 전략 잘 생각하시면서 한 주 보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간 증시 온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